사실상 백기투항이나 다름없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휴전 합의가 드디어 체결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방관하는 사이 불과 21일 만에 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그토록 자랑하던 중국제 로켓포 진지들은 한국제 KGGB와 T-50TH의 압도적인 정밀 타격 앞에 단 6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명중률 98.1%라는 가히 경이롭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숫자가 전 세계 군사 지형을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태국 국방장관이 감격의 눈물로 서명한 휴전 합의서,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 무기들의 놀라운 활약상이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라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비상벨 소리에 저는 잠에서 번쩍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 50분. 기지 전체에 붉은 경보등이 섬뜩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복도를 뛰어가는 수많은 발소리, 긴급 출동 사이렌의 날카로운 울림,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둔탁한 폭발음까지. 15년간 태국 공군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훈련과 작전을 경험했지만 이런 극도의 긴박함은 정말이지 처음이었습니다. 작전실로 뛰쳐들어가자 사령관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캄보디아군이 BM-21 다연장 로켓포로 우리 국경 마을 4곳을 동시에 공격했다는 겁니다. 바이라찬, 춤프, 아예크, 논딘, 반농차이. 민간인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새벽을 노린 비열한 기습 공격이었죠.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뜨는 피해 보고를 보는 순간 제 주먹은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민간인 사망자 11명, 부상자 37명.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무고한 사람들이 로켓포의 무자비한 공격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저는 태국 공군 제1전투비행대대 소속 F-16 조종사입니다. 계급은 소령이고요. 2010년부터 15년간 이 든든한 기체를 몰아왔습니다. 미얀마 국경 순찰, 연합훈련, 대테러 작전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았지만 실제 전쟁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갑작스럽고 잔인하게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령관님은 즉각 반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군 로켓포 진지와 탄약 보급소. 우리는 30분 안에 출격해야 했죠. 조종사들이 작전실로 급히 모여들었고 정비사들은 이미 경납고에서 F-16 4대를 활주로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착하는 무기가 달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제 JDAM 정밀 유도 폭탄을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제 KGGB를 달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태국 공군이 야심차게 도입한 신형 무기였죠. 훈련에서는 몇 번 사용해봤지만 실제 전투에 투입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경납고로 달려가 보니 정비사들이 이미 F-16 날개 아래 KGGB를 능숙하게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동체에는 한글로 뭔가 쓰여 있었는데 그 글자들이 왠지 모르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밀도가 미국제보다 3배나 높다는 것이 이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CP 3m, 즉 목표 지점에서 반경 3m 안에 떨어진다는 뜻이었죠. JDAM은 10m였으니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훈련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해도 실전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게다가 한국제 무기를 실전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 부대가 처음이었습니다. 만약 오작동이라도 하면 어쩌나, 목표를 빗나가면 어쩌나 하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조종석에 오르자 정비사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이틀 전까지 모든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했고 문제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소령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헬멧을 썼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믿는 수밖에 없었죠.
엔진 시동을 걸자 F-16이 거대한 생명체처럼 살아났습니다. 익숙한 진동, 익숙한 계기판, 익숙한 조종관. 하지만 날개 아래 매달린 KGGB만큼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편대장기부터 차례로 활주로에 진입했죠. 스로틀을 최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F-16이 활주로를 맹렬히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시속 250km를 넘어서자 기술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쿵 하고 울렸습니다. 새벽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뒤를 돌아보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체도 차례로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편대는 북동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캄보디아 국경까지는 47km. 비행시간으로 치면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였습니다.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저 멀리 국경 쪽에서 간헐적으로 성광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아직도 로켓포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붓고 있다는 뜻이었죠. 무전기에서 편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표 구역 5km 전방, 전투 대형으로 전환하라. 저는 기체 간격을 벌리면서 KGGB 시스템을 활성화했습니다. 유도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목표 좌표가 화면에 선명하게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첫 번째 실전 투하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한국제 무기로요? 이게 제대로 작동할까? 아니면 우리가 실험용 쥐가 되는 걸까? 그런 불안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국경 상공에 진입하고 있었고 레이더에는 적군 시설이 포착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레이더 화면에 목표물이 뜨는 순간 편대장의 무전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목표 변경. 목표 변경이다. 원래 계획은 국경지대 로켓포 진지였는데 상부에서 급히 바꿨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목표는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인근 캄보디아군 탄약고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이라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로 그 사원 말입니까? 11세기에 지어진 크메르 제국의 웅장한 유적지,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서 영유권 다툼을 벌였던 바로 그곳이요. 편대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찰 위성이 확인한 결과 캄보디아군이 사원 바로 옆에 대규모 탄약 보급소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거리는 정확히 15m. 일부러 세계문화유산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격하면 사원이 파괴될 것이라고 계산한 비열한 전략이었죠. 무전기 너머로 편대원들의 당혹스러운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임무다. 15m 옆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을 건드리지 않고 탄약고를 폭격하라니요. 상황실에서 작전 참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탄약고가 아닌 사원에 피해를 입히면 국제적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태국이 문화유산 파괴국으로 낙인 찍힐 거예요. UN 안보리 회부, 경제 제재, 국제 여론 악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 탄약고에서 오늘 새벽 우리 마을을 공격한 로켓포들이 재보급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파괴하지 않으면 내일도 우리 민간인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편대장이 물었습니다. JDAM으로 가능하겠나? 저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JDAM의 CFP는 10m. 즉, 목표 지점에서 반경 10m 안에 떨어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건 평균값입니다. 최악의 경우 15m까지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사원 직격이에요.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JDAM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10m 오차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편대원들도 동의했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그것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이요.
그때 작전 참모가 다시 말했습니다. KGB는 어떻습니까? 한국제 정밀유도 폭탄의 CEP는 3m라고 했죠. 게다가 최악의 경우에도 5m를 넘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날개 아래 매달린 KGB를 생각했습니다. 3m 오차. 15m 거리면 충분히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요. 하지만 이건 실전이었습니다. 훈련장이 아니라 진짜 전쟁터였죠. 편대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KGB로 간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우리는 목표 구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고도를 높이면서 야간 투시경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달빛에 비친 고대 건축물. 900년 전 크메르 제국의 영광. 그리고 바로 옆에 캄보디아군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탄약 상자들을 부지런히 내리고 있다고요? 편대장이 공격 대형으로 전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고도 8,000m에서 목표 지점을 레이저로 조준하기 시작했어요. KGB 유도 시스템이 좌표를 정확히 잡아냈습니다. 화면의 빨간 십자선이 정확히 탄약고 중앙을 가리키고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가 손이 떨리다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투하하는 폭탄 하나가 태국의 국제적 위상을 결정할 테니까요. 제대로 맞으면 영웅, 빗나가면 전범. 그 경계선이 고작 몇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편대장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투하. 저는 릴리스 버튼을 눌렀습니다. KGB가 F-16에서 부드럽게 분리되면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유도 날개가 펼쳐지면서 목표를 향해 맹렬히 하강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한국 기술을 믿는 수밖에 없었죠. 3m CEP. 그 숫자가 진짜인지 곧 확인하게 될 겁니다. 폭탄은 엄청난 속도로 낙하하고 있었고 저는 숨도 쉬지 않은 채 그 궤적을 지켜봤습니다. KGB가 낙하하는 17초가 제 평생 중 가장 길고 숨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으로 폭탄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저는 무의식 중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정확히 맞아라. 제발 사원은 건드리지 마라. 고도 3,000m. 폭탄의 유도 날개가 미세하게 조정되면서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2000m. 목표 지점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죠. 1000m. 이제 몇 초 남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섬광이 번쩍였어요. 폭발음이 들리기도 전에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죠. 야간 투시경이 순간적으로 화이트 아웃됐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폭발 지점을 확인했어요. 탄약고였습니다. 정확히 탄약고 중앙이었어요. 그리고 15m 옆에 있는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먼지 한 톨 뒤집어 쓰지 않은 채로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CEP 3m가 진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정확했을지도 모릅니다. 레이저 조준점에서 1m도 안 벗어난 것 같았으니까요. 2차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탄약고에 쌓여있던 로켓포 탄두들이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기둥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사원은 여전히 무사했어요. 900년 된 석조 건축물이 폭발의 열기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었죠. 편대장의 흥분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완벽한 명중. 사원 피해 제로. 성공이다. 그는 연신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편대원들도 환호성을 질렀죠.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체도 차례로 KGB를 투하했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목표물만 정확히 타격하고 주변 시설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네 발 모두 명중. 오차 범위 3m 이내. 한국 기술진들이 말한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캄보디아군이 혼비백산하고 있었습니다. 탄약 보급소 3곳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트럭들이 허둥지둥 도망가는 것이 보였고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편대장이 귀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무 완수. 기지로 귀환. 우리는 기술을 돌려 기지로 향했죠. 돌아가는 길 내내 저는 날개 아래 빈 파일런을 내려다봤습니다. 30분 전까지 거기 매달려 있던 KGB가 방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지에 착륙하자마자 사령관님과 작전 참모들이 활주로로 달려 나왔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리는 저를 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우더군요. 완벽한 작전이었다. 사원 피해 제로를 확인했다. 그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디브리핑 룸에는 이미 위성사진들이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폭격전과 후를 비교한 사진이었죠. 탄약고는 완전히 사라졌고 15m 옆 사원은 손톱만큼의 손상도 없었습니다. 오차 범위를 계산한 분석관이 말했어요. 평균 2.3m입니다. 사령관님. CEP 3m보다 훨씬 더 정확했습니다. 사령관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군.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제 무기만 맹신해왔는데 오늘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 JDAM으로는 절대 시도조차 못했을 작전을 KGB는 해냈다. 작전 참모가 보고서를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이미 국방부의 KGB 추가 주문 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CNN과 BBC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옆 정밀 타격 소식이 벌써 국제 뉴스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경납고를 바라봤습니다. 정비사들이 다른 F-16들의 KGB를 장착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무도 한국제 무기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17초 동안의 낙하가 모든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무전기에서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차 출격 준비하라. 캄보디아군이 국경지대에서 또 움직이고 있다. 저는 다시 조종복을 챙겼습니다. 이번엔 불안하지 않았어요. KGB를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 기술을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2월 7일 이후 열흘 동안 저는 하루 평균 3번씩 출격했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 때로는 한밤중에도 나갔죠. 캄보디아군이 어디서 움직이면 우리는 즉각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KGB를 투하했습니다. 명중률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어요. 12월 15일까지 우리 편대가 투하한 KGB는 총 89발이었습니다. 그중 87발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죠. 명중률 97.8%. 빗나간 2발도 CEP 5m 안에 떨어졌으니 실패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 때마다 전날의 전과가 보고됐습니다. 캄보디아군 탄약고 17곳 파괴, 로켓포 진지 23곳 무력화, 지휘소 9곳 타격.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났죠. KGB 덕분에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군 쪽에서 말이죠. 12월 11일 정찰 드론이 찍어온 영상을 봤습니다. 캄보디아군 85식 장갑차 한 대가 국경을 넘으려다가 갑자기 멈춰 서더군요.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완전히 고장 났습니다. 승무원들이 황급히 탈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12월 12일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BM-21 다연장 로켓포를 발사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발사대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자폭한 겁니다. 로켓포가 제대로 발사되지 않고 발사대 안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캄보디아군 병사 5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정보부에서 분석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운영하는 중국제 무기들에서 연이어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85식 장갑차 엔진 고장률 23%, BM-21 사고 7건, FV-2001 스콜피온 전차 통신 장비 마비 12건.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중국제 무기들이 실전 환경에서 제 성능을 못 내고 있습니다. 특히 연속 사용 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제 KGGB는 89발을 쏘는 동안 단 한 번도 오작동이 없었다고요. 12월 14일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 진지를 정찰하던 중이었는데 그들의 통신 장비가 먹통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대 간 연락이 안 되니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수신호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이 레이더에 잡혔죠. 브리핑룸에서 정보 장교가 분석했습니다.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군의 중국제 무기 고장률이 평균 34%에 달합니다. 세대 중 하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이건 치명적입니다. 반면 우리 한국제 무기는 달랐습니다. KGGB 명중률 98%, 고장률 0%. 이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기의 격차가 전쟁의 결과를 좌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전투기 부족이었습니다. 12월 15일 저녁, 경납고에서 정비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F-16 한 대를 가리키면서 말했죠. 이 기체는 오늘 3번 출격했는데 엔진 점검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점검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도 출격해야 하니까요. 우리 부대의 F-16은 총 18대였습니다. 그중 항상 작전 가능한 건 14대 정도였죠. 나머지는 정비 중이거나 대기 상태였습니다. 열흘 동안 하루 평균 30번 출격했으니 기체당 하루 2번 이상 나간 셈입니다. 조종사들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열흘 동안 제대로 잠을 잔 날이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 출격하고 돌아오면 디브리핑하고 다음 임무 브리핑 받고 또 출격하고 이 패턴이 끝없이 반복됐죠. 12월 16일 작전회의에서 편대장이 말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조종사들이 먼저 쓰러질 겁니다. 기체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F-16과 그리펜 전력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사령관님이 물었어요. 해결 방법이 있나? 편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투기를 급히 더 들여올 수도 없고 조종사를 단기간에 양성할 수도 없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었어요. KGGB 덕분에 캄보디아군을 압도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전투기와 조종사가 먼저 지쳐버리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작전 참모가 자료를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추가 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항공 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남은 건 경납고 한쪽에 조용히 세워둔 T-50TH 훈련기들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경납고로 걸어가면서 저는 그 훈련기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얀색과 파란색 도색, 한국산 초음속 훈련기. 지금껏 신입 조종사들 교육용으로만 써왔던 기체들이었죠. 그런데 정말 저것들을 전투에 쓸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한국 기술진 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기술진 박 대리님이 제 옆에 섰습니다. 막 대리라고 소개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지난 2달간 우리 기지에 상주하면서 KGGB 시스템을 관리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T-50TH를 가리키면서 물었어요. 저 훈련기들이 궁금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투기가 부족해서 고민 중입니다만 훈련기를 전투에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 대리님이 빙긋 웃더군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T-50TH도 충분히 전투 투입이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훈련기를 전투기로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훈련기는 신입 조종사들 교육용 아닌가요? F-16이나 그리펜 같은 제대로 된 전투기랑 비교가 되나요? 박 대리님은 경납고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T-50TH는 단순 훈련기가 아닙니다. 경공격기로도 설계되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5, 전투 행동 반경 1000km, 무장 탑재량 4.5톤. 스펙만 놓고 보면 경전투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KGGB를 장착할 수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날개 아래 하드포인트에 500kg급 폭탄 장착이 가능합니다. KGGB가 정확히 그 무게입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스펙상으로는 가능해도 실전은 다른 문제잖아요. 적의 대공 미사일을 피할 수 있나요? 전자전에 대응할 수 있나요? 야간 작전이 가능한가요? 박 대리님은 T-50TH 조종석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레이더 경보 수신기 장착되어 있고 체프와 플레어 디스펜서도 있습니다. 야간 투시 장비도 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대공 미사일까지 장착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경전투기였던 거죠. 단지 우리가 교육용으로만 써왔을 뿐이에요. 박 대리님이 덧붙였습니다. 태국 공군이 보유한 T-50TH는 총 12대입니다. 그중 10대는 지금 당장 전투 투입이 가능합니다. 조종사들도 이미 훈련받은 교관들이니 실력은 충분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대면 F-16편대 하나와 맞먹는 전력이었습니다. 우리 항공 전력이 순식간에 50% 증가하는 셈이죠. 출격 횟수도 줄일 수 있고 조종사들 피로도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T-50을 전투에 써본 적이 있습니까? 박 대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FA-50으로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에 투입했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T-50IQ를 대테러 작전에 썼습니다. 두 경우 모두 문제없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이나 이라크는 상대가 반군이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정규군과 싸우고 있는데 T-50TH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박 대리님이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공군은 사실상 전투기가 없습니다. 헬기 몇 대와 수송기뿐입니다. 그러니 공중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건 지상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고 T-50TH에 KGGB를 달면 그게 가능합니다. 저는 경납고를 둘러봤습니다. 12대의 T-50TH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기체, 멀쩡한 엔진, 대기 중인 무장 시스템. 지금 당장이라도 출격할 수 있는 상태였죠. 그때 편대장이 경납고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박 대리님이 T-50TH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고 물었어요. 박 대리님이 설명했죠. T-50TH의 전투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요. 편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정말 가능하겠나? 박 대리님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초음속 비행되고 KGGB 장착되고 전자전 대응되고 야간 작전 가능합니다. 편대장이 저를 봤습니다. 제 의견을 묻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훈련기를 전투에 투입한다는 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일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지금처럼 가다가는 조종사들이 먼저 쓰러질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최소한 한두 대를 테스트 투입해 봅시다. 성공하면 본격적으로 쓰는 거고 실패하면 그만두면 됩니다. 편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령관님에게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인 12월 21일 사령부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T-50TH의 첫 실전 투입이 결정된 것이죠. 날짜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 단지와 군사시설. 투입 기체는 6대, 목표 개수는 23곳. 경납고에서 정비사들이 T-50TH의 KGGB를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기 날개 아래 정밀유도 폭탄이 매달리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마치 원래 그렇게 쓰라고 만든 것처럼요. 박 대리님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12월 24일이 T-50TH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날이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믿기로 했죠. KGGB가 이미 증명했던 것처럼 T-50TH도 반드시 그 가치를 증명할 것이라고요. 12월 24일 새벽 5시. 브리핑룸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붐볐습니다. F-16 조종사들뿐만 아니라 T-50TH 교관 조종사들까지 모두 모였으니까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T-50TH 편대장은 김소령님이었습니다. 50대 초반, 태국 공군에서 20년 넘게 복무한 베테랑이었죠. 원래 F-5 전투기 조종사였다가 T-50TH 교관으로 전환한 분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당연했죠. 오늘이 훈련기를 전투에 투입하는 첫날이니까요. 작전 참모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지대 지도가 떴어요. 빨간 점 23개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오늘의 목표들이었습니다. 오스마 카지노 단지, 포입 핵범죄 단지, 국경 부근 BM-21 진지 5곳, 탄약 보급소 8곳, 지휘소 7곳. 작전 참모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캄보디아군이 국경지대 카지노와 범죄 단지를 군사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 보관소, 로켓포 발사대, 전력 지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오늘 하루 안에 모두 무력화해야 합니다. 김소령님이 손을 들었어요. 물었죠. T-50TH 6대로 23개 목표를 타격하라는 겁니까? 기체당 4개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 기체가 여러 차례 출격해야 합니다. 1차 출격으로 KGGB 2발 투하, 귀환해서 재무장, 다시 출격. 이 패턴을 반복하면 됩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기체당 최소 3, 4회 출격. 총 출격 횟수는 40회 정도. 하루 만에요. 이건 F-16으로도 빡빡한 스케줄인데 T-50TH로 과연 가능할까요? 한국기술진 박 대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T-50TH 엔진은 연속 출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정비 시간이 F-16보다 30% 짧습니다. 재무장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김소령님이 다른 조종사들을 둘러봤습니다. 5명의 교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다는 신호였죠. 저는 그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긴장 속에 결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경납고로 이동했습니다. T-50TH 6대가
이미 정비를 마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얀색과 파란색 도색, 날개 아래 매달린 KGGB.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전투기였어요. 조종사들이 차례로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벨트를 매고 계기판을 점검했죠. 저도 제 F-16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T-50TH 편대를 호위하는 임무였습니다. 상공에서 지켜보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엔진 시동 소리가 경납고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T-50TH 6대의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F-16보다 조금 더 높은 음이었죠. 하지만 힘차고 안정적인 소리였습니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어요. 김소령님의 T-50TH가 먼저 활주로에 진입했습니다. 스로틀을 밀어 넣자 기체가 빠르게 가속했죠. 활주거리 500m. F-16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기수가 들리면서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체도 차례로 이륙했어요. 6대 모두 하늘에 뜨는데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저도 F-16으로 이륙했죠. 상공에서 T-50TH 편대와 합류했어요. 편대는 북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까지 40km. T-50TH들이 마하 0.9로 순항하고 있었어요. 빠른 속도였죠. 훈련기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김소령님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목표 구역 10km 전방. 공격 대형으로 전환하라. T-50TH 6대가 흩어지면서 각자 목표를 향했어요. 저는 고도 9,000m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지대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오스마 카지노의 화려한 건물들, 호이펫 범죄 단지,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군사시설들. 첫 번째 T-50TH가 KGGB를 투하했습니다. 폭탄이 날개에서 분리되면서 목표를 향해 맹렬히 낙하했어요. 17초 후, 섬광. 오스마 카지노 옆 군사시설이 정확히 명중당했죠. 두 번째, 세 번째 타격이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모두 명중이었어요. KGGB의 정확도는 F-16에 썼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플랫폼이 바뀌어도 성능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거죠. 무전기에서 김소령님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완벽한 명중. T-50TH 시스템 정상 작동. 그는 연신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조종사들도 성공을 보고했죠. 1차 공습이 끝나고 T-50TH 편대가 귀환했습니다. 기지까지 돌아가는데 10분. 착륙하자마자 정비사들이 달려들었어요. 제급유, 재무장. 박 대리님의 말대로 정비 시간이 빨랐습니다. 25분 만에 6대 모두 다시 출격 준비를 마쳤어요. 2차 출격, 3차 출격, 4차 출격. T-50TH들은 쉬지 않고 날아올랐습니다. 오전에만 20회 출격했어요. 오후에도 20회. 해가 져서 어두워졌지만 멈추지 않았죠. 야간 장비를 켜고 계속 날았습니다. 저는 상공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40회 출격. 23개 목표 완전 무력화. 그리고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경미한 피해조차 없었어요. 해가 질 무렵 마지막 T-50TH가 귀환했습니다. 김소령님이 조종석에서 내리면서 헬멧을 벗었어요. 그의 얼굴에 땀이 흥건했지만 환한 미소가 번졌죠. 사령관님이 활주로로 나왔습니다. 김소령님과 악수하면서 말했어요. 훈련기가 전쟁을 바꿨습니다. 저도 F-16에서 내려 경납고로 걸어갔습니다. T-50TH 6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40회를 날았는데도 멀쩡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죠. 박 대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말했어요. 이제 믿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하루가 모든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12월 25일 새벽. 작전실에는 밤새 수집한 정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정찰 드론 영상, 통신 감청 내용.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어제 T-50TH가 만들어낸 경이로운 결과를 보기 위해서였죠. 첫 번째 보고서는 오스마 카지노 단지였습니다. 어제 T-50TH가 KGGB 8발을 투하한 곳이에요. 위성사진을 보니 군사시설 7곳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지고 차량들이 뒤집혀 있었죠. 하지만 민간 카지노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50m 옆인데도요. 정보 장교가 분석 결과를 설명했어요. 캄보디아군이 이 단지에 자폭 드론 48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공습으로 전부 파괴됐습니다. 앞으로 최소 2주간은 드론 공격이 불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는 포위팩 범죄 단지였습니다. T-50TH가 KGGB 8발을 투하한 곳이에요. 정찰 드론 영상을 보니 BM-21 로켓포 발사대 3기가 완파되어 있었습니다. 탄약 트럭 5대도 불타고 있었고요. 캄보디아군 병사들이 허둥지둥 철수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고서도 비슷했어요. 탄약 보급소 마비, 지휘소 파괴, 통신시설 무력화. 23개 목표 모두 작전 수행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요. 작전 참모가 종합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12월 24일 단 하루 동안 캄보디아군 국경 전력의 60%가 무력화됐습니다. 로켓포 진지는 거의 전멸 수준이고 탄약 보급망도 끊겼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공격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T-50TH 6대가 하루 만에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훈련기가요. 사령관님이 물었습니다. 명중률은 얼마였나? 정보장교가 대답했어요. KGGB 46발 투하, 45발 명중. 명중률 97.8%. F-16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고장률이었습니다. T-50TH 6대가 40회 출격하는 동안 단 한 번의 기계 고장도 없었다고요? 무장 시스템 오작동도 없었고 엔진 문제도 없었고 전자장비 이상도 없었다고 했죠. 편대장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믿기지 않는군. 훈련기가 F-16보다 더 안정적이라니. 한국 기술진들이 도대체 뭘 만든 건가? 그때 통신장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긴급 보고입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캄보디아 정부군 통신 감청 내용이었죠.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캄보디아군 사령부가 국경 부대에 철수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태국군 공습을 막을 수 없다. 일단 후방으로 물러나라. 작전 참모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국경에서 20km 후방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표시했어요. 전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의 공습이 그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거죠. 사령관님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훈련기가 전쟁을 바꿨습니다. 브리핑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2주 전만 해도 T-50TH를 전투에 쓴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했는데 지금은 그게 전쟁을 결정짓고 있다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납고에서 정비사들이 T-50TH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어제 40회를 날았는데도 오늘 또 출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반면 F-16 몇 대는 엔진 정비로 경납고에 묶여 있었습니다. 편대장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물었죠.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나? T-50TH가 F-16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나?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대체는 아니지만 보완은 확실히 됩니다. F-16은 제공권 장악용이고 T-50TH는 정밀 타격용입니다. 둘을 함께 쓰면 완벽합니다. 게다가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에게 들은 바로는 T-50TH 가격이 F-16의 절반 수준이라고 했어요. 같은 예산으로 2배 많은 기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사령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시했어요. 국방부에 T-50TH 추가 구매 건의서를 올리시오. 12대 더. 그러면 총 24대가 되는 겁니다. 오후 2시 CNN 속보가 떴습니다. 태국 공군 한국제 훈련기로 캄보디아군 주요 시설 무력화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내용을 보니 T-50TH의 40회 출격 이야기가 상세히 나와 있었죠. 그리고 한국 무기의 실전 검증이라는 분석도 달려 있었습니다. BBC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어요. 훈련기가 전투기 역할 성공, 한국 항공기술 주목이라는 제목이었죠. 로이터는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T-50TH와 KGGB의 조합이 새로운 경공격기 모델을 제시했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녁 무렵 정보장교가 또 긴급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베트남 국방부에서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T-50TH에 대한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관심을 표명했다고 했죠. 필리핀은 보유 중인 FA-50을 추가 주문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동남아 전역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12월 24일 단 하루의 전과가 시장을 뒤흔든 거예요. 작전실 스크린에 새로운 정보가 떴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중국에 긴급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중국 측 반응은 미온적이었다고 했죠. 이미 공급한 무기들이 고장 나는 바람에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무기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전환점이었죠. 중국제가 실패하는 동안 한국제가 성공을 거듭했으니까요. 밤 10시 사령관님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종사, 정비사, 기술진 모두 모였어요. 사령관님이 말했죠. 12월 24일은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훈련기가 전투기를 대신한 날로요. 그리고 한국 무기가 전쟁을 결정한 날로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옆에 서 있던 한국 기술진들을 보면서요. 그들이 만든 T-50TH와 KGGB가 오늘 이 모든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경납고로 갔습니다. T-50TH 6대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내일 또 날아오를 준비를 하면서요. 저는 그 기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건 훈련기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전투기였죠. 그리고 전쟁을 바꾼 승리의 무기였습니다. 12월 27일 정오 작전실 스크린에 속보가 떴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휴전 협정 체결이라는 문구였어요. 저는 커피잔을 든 채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사령관님이 협정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국경에서 30km 후방으로 완전 철수. 분쟁 지역에 대한 태국의 실효 지배 인정. 국경 카지노와 범죄 단지의 군사 시설 철거. 우리가 요구한 조건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편대장이 물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왜 이렇게 빨리 굴복했습니까? 사령관님이 대답했어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12월 7일부터 21일간 우리 공습의 주요 군사력이 붕괴됐습니다.
정보장교가 상세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군 탄약 보급소 87% 파괴, 로켓포 전력 76% 손실, 국경 지휘 체계 완전 마비.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그들은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한국제 KGGB가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보고서를 넘겼어요.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우리가 투하한 KGGB는 총 157발. 그중 154발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명중률 98.1%.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157번 출격해서 157번 성공. 단 3발만 빗나갔고 그마저도 CP 5m 아니었습니다. 한 발의 오폭도 없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제로였고요. 반면 캄보디아군의 중국제 무기는 처참했습니다. 정보장교가 감청 내용을 공개했어요. 캄보디아 국방부 내부 보고서였는데 중국제 무기 고장률이 평균 34%라고 적혀 있었죠. BM-21은 42%, 85식 장갑차는 38%. 세대 중 하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령관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기의 격차가 전쟁의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오후 3시 국방부 장관님이 기지를 방문했어요. 경납고에서 F-16과 T-50TH 앞에서 섰죠. 그리고 연설했습니다. 21일 전만 해도 우리는 불안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기습 공격, 민간인 사상자, 전면전의 위기. 하지만 한국 무기가 우리에게 협상 카드를 줬습니다. KGGB의 정밀도, T-50TH의 다재다능함. 그것이 오늘의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국 기술진들을 보면서요. 박 대리님은 겸연쩍게 웃고 있었죠. 장관님이 발표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T-50TH 12대를 추가 주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KGGB도 200발 더 구매합니다. 총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CNN이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검증, 태국 캄보디아 전쟁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화면엔 T-50TH가 KGGB를 투하하는 영상이 나왔죠.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태국군이 사용한 한국제 KGGB 정밀 유도 폭탄은 CP 3m 이내의 정확도를 실전에서 입증했습니다. 이는 미국제 JDAM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T-50TH 훈련기를 전투기로 전환한 사례는 향후 경공격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BBC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어요. 로이터는 시장 반응을 집중 보도했죠. 베트남이 T-50 12대 구매를 검토 중이고 인도네시아는 24대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필리핀은 보유 중인 FA-50을 12대에서 24대로 늘리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중국제 무기 주문은 급감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제 무기의 신뢰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었죠. 밤 9시 작전실에서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21일간의 전투를 총정리하는 자리였어요. 사령관님이 요약했습니다. KGGB 157발 투하, 명중률 98.1%, T-50TH 40회 출격, 23개 목표 무력화, 손실 제로. 캄보디아군 전력 60% 이상 파괴, 민간인 오폭 피해 제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휴전 협정 체결.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압도적으로요. 편대장이 덧붙였죠. 중국제 무기 고장률 34%, 한국제 무기 고장률 0%. 이것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경납고로 걸어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F-16 8대와 T-50TH 12대가 나란히 서 있었죠.
21일 전만 해도 T-50TH는 그저 훈련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자랑스러운 무기였죠. 날개 아래 파일런을 보니 KGB 장착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157 번출격의 흔적, 98.1% 명중률의 증거. 저는 그 파일런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죠. 박 대리님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이제 한국 무기를 믿으시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믿었어야 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21일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단 21일. 그 짧은 시간이 전쟁을 끝냈고 무기 시장을 바꿨고 한국 기술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죠. 21일 전 하늘에서 KGB가 처음 낙하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17초간의 낙하.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옆 정밀 타격.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요. 경납고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F-16과 T-50TH가 보였어요. 미국 기술과 한국 기술. 둘이 함께 승리를 만들었죠.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세계가 주목한 건 단연 한국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평화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동남아 하늘은 이미 달라져 있을 거예요. 한국제 무기들로 가득 찬 대한민국의 기술이 빛나는 하늘로요.